네, 송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매듭 짓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교과서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매듭 짓기 문제 하도록 하고요. 동화교과서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물질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를 한 다음에 대단원 매듭짓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물질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 순물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밀도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의 공식은 엄청 중요하죠.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밀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라스를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고체에 대한 용해도와 기체에 대한 용해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고체의 용해도는요, 물 100g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아있을 수 있느냐를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100g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아있지를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엄청나게 크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도 한번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우리가 콜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콜라를 뜨뜻하게 데워 먹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혀서 먹습니까? 그렇죠. 차갑게 해서 먹죠. 왜냐면은 차가운 온도에서 기체에 대한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뜨겁게 데운 콜라를 먹게 되면요, 김이 다 빠진 콜라를 먹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용해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물질의 마지막 특징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그렇죠. 10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요, 순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A, B, C는 같은 물질, D, E, F도 같은 물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혼합물인 경우에는요, 여기 위쪽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끓이면 끓일수록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냉각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혼합물에 대한 특징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혼합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A라는 돌과 B라는 돌을 생각을 했을 때 성분물질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적게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같은 경우는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물질을 끓일수록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냉각하면 냉각할수록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단원 마무리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동화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2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물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순물질은 한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고,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인 것을 기억하면은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금은 순물질이죠. 공기는 뭐 질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 헬륨기체 등이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혼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리는요, 하나의 종류로만 되어 있죠. 순물질이고요. 산소도 순물질이겠네요. 식초는 물하고 아세트산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암석은
혼합물이죠. 다양한 광물이 섞여져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요, 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물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바닷물도 혼합물입니다. 오렌지 주스도 혼합물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순물질은요, 기역, 디귿, 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혼합물은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지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에는요,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의 밀도는 1이고 끓는 점은 100도,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0도라는 물질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밀도가 1인 물질은 뭘까요? 물입니다. 끓는 점이 100도인 물질은 뭘까요? 물입니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은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풀어볼까요? 온도는 아니죠. 물이 0도씨 물이나 40도씨 물이나 똑같이 물이죠. 부피는요. 1리터짜리 물하고 2리터짜리 물 똑같은 물이잖아요. 틀린 겁니다. 끓는 점은요.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끓는 점은 78.2도인데 물에 끓는 점은 100도 이런 식으로 딱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밀도도 마찬가지예요. 식용유의 밀도는 물보다 작고 물의 밀도는 식용유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질량은요. 뭐 물 100g이나 물 200g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을 정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비읍의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물질의 특성에는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등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5도씨 1기압의 미지의 액체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한 결과이다. 25도씨 1기압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야 돼요. 왜냐면은 온도라든지 압력이 변하게 되면요, 액체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소량의 부피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부피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와 기압을 딱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미지의 액체 물질은 무엇인지 찾아 써보자.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며,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미지의 액체 물질은 아세트산, 물, 에탄올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7g하고 부피 20ml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밀도의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5.7을 20ml로 나눠주게 되면은 0.785g/ml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0.785와 같은 것을 여기 표에서 찾아서 적어야 되는데 어떤 거랑 같습니까? 그렇죠. 에탄올하고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에탄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A에서 E를 컵에 넣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 A에서 E까지의 밀도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D, A, B, E,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도가 작을수록 위로 뜨고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뭡니까? 그래서 D가 가장 밀도가 작고 C가 가장 밀도가 크게 적어주면 되겠죠. D, A, B, E, C 순서도 밀도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위치하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에 위치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요, 이 용해도 곡선을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면요, 어떤 온도에서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물 100g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녹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용해도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실선이 특정 온도에서 포화 용액이 될 때에 그 용질이 얼만큼 녹았는지에 대한 양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물질 같은 경우는요, 3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Y보다 작지만
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X 물질의 용해도가 Y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에서 용해도는 X가 Y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X가 Y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도씨에서 물 100g에 Y가 최대로 40g까지 넣을 수 있다. 그렇죠. 30도씨에서 이 실선에 걸쳐 있는 데가 이제 40g이기 때문에 40g까지 최대로 녹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80도씨에서 물 100g에 X 120g을 녹이면 포화용액이 된다? 80도씨에서 물 100g에 120g의 용질을 녹였대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포화용액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물 200g에는 X를 240g을 녹이면 포화용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물의 양을 딱 정해놓으면요, 거기에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액체 물질을 같은 색의 열로 가열하였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액체 물질 A, D 중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것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혼합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지므로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 C, D 같은 경우는요,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B는 C, D와는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끓는 점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C와 D는 끓는 점의 온도가 결국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D 같은 경우는요, C보다 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 1리터를 끓이는 것보다 2리터를 끓이는 게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C는 물질의 양이 적고요, D는 물질의 양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D입니다. 그래서 액체 물질을 C, D를 같은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강이나 바닷물 근처에 위치한 공장이나 발전소에서는요, 기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을 강이나 바다에서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사용한 높은 온도의 물을 식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장에서요, 폐수의 물을 잘 거르지 않거나 냉각을 잘 시켜서 보내지 않으면은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자면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높은 온도의 물을 식히지 않고 내보냈어요. 그렇게 되면요, 강물이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높아진다는 것은요, 물에 녹아있던 기체의 용해도가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같은 게 용해가 잘 되지 않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 관리 장치도 필요하고요, 냉각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 장치를 잘 활용해 가지고 물을 내보내야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